2020년 경기도 소방공무원 공채에 합격한 정혜찬입니다. 제가 소방 관련 학과라서 소방학개론이나 소방관계법규는 조금 학교에서 다룬 적이 있었는데 그래도 많이 도움은 안 됐고요. 국어나 한국사 같은 경우는 아예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영어는 토익 공부를 조금 했던 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렴했던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누구나 공감하겠지만 공시생은 다 가난하잖아요. 타사와 비교해봤을 때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렴한 해커스를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 선택 결과는 만족스러웠어요. 해커스 직원분들, 또 조교분들, 멘토분들이 학생 한 명 한 명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고 상담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자습 환경을 잘 마련해 주셨던 것 같아요. 실제 시험과 동일한 100분이라는 시간을 자습 시간과 동일하게 맞춰주시면서 실제 시험장에 갔을 때 그 100분을 온전히 시험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개론과 법규를 가르치신 김정희 선생님이에요. 사실 개론하고 법규는 다른 과목과 다르게 일반인들에겐 굉장히 낯설고 또 익숙치 않은 학문입니다. 그래서 더 암기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근데 김정희 선생님은 먼저 암기를 시키기보단 그 과목에 익숙해지는 시간을 먼저 주셨어요. 그 안에 나오는 용어들을 먼저 익히고 나오는 내용들을 익히고 그 다음에 암기하니까 훨씬 더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국어는 비문학, 문학 그리고 문법으로 출제가 되는데 이 중에 비문학은 잡는다고 잡히는 게 아니고요. 문학 같은 경우는 나오는 작품들이 많을 텐데 그한 작품 60개 정도만 알아가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법이 출제 비중도 가장 높고 문제도 쉽지 않아서 숙지하시는데 오래 걸릴 텐데 내용이 많지 않으니까 두세 달 정도면 완벽하게 마스터가 가능하실 겁니다. 문법에 가장 큰 힘을 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국사는 제가 공부해 본 적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과목이었습니다. 제대로 한국사를 접해본 게 처음이었는데 그만큼 많이 시간을 투자했던 것 같아요. 한국사 선생님과도 많은 상담을 했었는데 결국 해결책은 많이 보는 것 뿐이었습니다. 한국사의 긴 한국사를 세 파트로 나눠서 하루는 이쪽 부분을 공부하고 또 하루는 이쪽 부분을 공부하고 이쪽 부분을 공부하는 식으로 3일마다 한 번씩 한국사를 돌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수도 올랐고 문제도 많이 풀어봤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하루 공부의 시작과 끝을 영어 단어장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모의고사를 하나씩 풀었고 그 안에 나오는 영어 단어들을 따로 또 노트에 옮겨서 외웠습니다. 독해는 푸는 방법이 유형별로 다른데 이걸 등한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반드시 독해는 유형별로 다르게 접근을 하셔야 합니다. 영어는 한번 감을 잡으면 쉬운 과목이지만 그 감을 잡기까지 좀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잘 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소방학개론은 암기 과목이라기보단 이해해야 하는 학문입니다. 소방학개론의 그 방대한 양을 전부 암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먼저 소화나 연소가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이해하고 또 소방설비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이해한다면 말 그대로 하나를 알면 열을 안다는 느낌이 올 거예요. 불이 어떤 식으로 나는지 알면 불을 끄는 방법도 자연스레 알게 되는 것처럼요. 물론 후반부에 있는 재난관리 파트는 전부 단순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소방관계법규는 그 법과 법 안에 나오는 단어들에 먼저 익숙해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암기는 자연스레 따라오게 되니까요. 실제 시험과 몸의 생체 리듬을 맞추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시험이 아침 10시라면 적어도 아침 6시나 7시엔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하고 9시에는 공부하러 자리에 앉아야겠죠. 저는 거기에 더불어서 매일 아침 10시에 실제 시험과 똑같은 시간으로 시험을 봤습니다. 매일 모의고사를 풀고 그 시험 시간에 제 몸이 정확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마련해서 매일 모의고사를 봤던 게 실제 시험장 가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선생님들 덕분에 합격한 것 같습니다. 저는 실강 학생이었고 맨 앞에 앉았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잠이 많아서 졸지 않으려고 그랬고요. 두 번째 이유는 선생님들과 친해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이유는 선생님들은 이 과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신 것도 있지만 이 시험 자체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신 게 진짜 이유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생님들의 말을 주의 깊게 들을 필요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연미정 선생님 한국사 같은 경우는 소방한국사가 타직열 한국사와 많은 차이점을 갖고 있다는 걸 많이 언급하셨어요. 거기에 귀 기울인 사람이 있고 귀 기울이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귀 기울여서 고득점을 맞게 된 것 같습니다.
파트에서 그냥 이제 다운이 될 수가 있어요. 녹다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소방에 맞는 거를 이렇게 걸러드리는데 1시간 전에 입실해서 제 자리 정돈을 먼저 했습니다. 햇빛 방향은 어느 방향인지, 또 커튼을 쳐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책상이나 의자 다리가 흔들거리진 않는지 확인을 했고요. 책상 다리가 흔들거려서 공책을 좀 찢어서 받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미리 입실을 해서 자기 시험 볼 자리를, 환경을 먼저 잘 조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국어, 한국사, 영어, 개론, 법규 이렇게 시험지 순서대로 풀었어요.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풀었는데 한번 익숙해지니까 못 바꾸겠더라고요. 근데 푸는 순서가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한 가지 유의해야 될 건 조급해져서 영어가 눈에 잘 안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처음이나 마지막으로 영어를 푸는 거는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시간 배분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각 과목 시간을 다 합쳐서 90분에 맞추고 꼭 10분을 남겨서 마킹을 먼저 하도록 했습니다. (6개월이)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굉장히 고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온전히 그 시간을 보내는 일밖에 없었어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맞나라는 의심을 많이 했는데 결국 좋은 결과를 얻게 되니까 기쁘고 스스로가 대견합니다. 돌이켜보면 참 독했는데 그만큼 뿌듯하네요. 공부라는 건 원래 어려운 일입니다. 심지어 공무원 준비는 그 중에서도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그 어려운 일에 도전하고 계신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잘하고 계시니까 자신을 잘 토닥여주고 믿어주세요.